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 프로그램 시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온 적이 있다. 한 회원의 답변이 인상 깊었는데 그 회원은 진행자로부터 질문을 받고는 곰곰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며 대답하였다.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나는 차후에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 노트에 그 회원의 대답을 적기 시작하며 부족한 것? 그렇지. 혼자보단 둘이서 부족함을 채우며 일을 하면 도움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라는 완전한 문장을 거의 다 적어갈 때쯤 그 문장 속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마법 같은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는 사실,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이 책을 읽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두어서 고통받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겹고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고민스러운 삶을 살아온 필자는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고난과 치유의 연속이었던 삶을 덤덤히 이야기한다. 그리고 필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며 그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역시 사람이다 라는 필자의 말을 통해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껏 성장할 수 있지 않았는지 나의 상처들을 살펴보고 그 위에 싹튼 희망들을 되돌아보며 나의 기억들을 더듬어 본다. 나 역시 필자처럼 상처를 가지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나는 항상 혼자인 아이였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였던 아이였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도움을 주는 일보다 훨씬 더 꺼렸었는데 어릴 때부터의 어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다. 이유가 어떻든 나는 반에서 둘씩 짝을 지으면 항상 남게 되는 학생이었고 피구 게임에서 탄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뽑혀지는 깍두기 학생이었고 발표를 하러 앞에 나가면 비웃음을 받는 부족한 학생이었다. 같은 반 아이들은 나를 찌질이 또는 찐따라고 불렀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나는 정상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답이 없는 끝없는 고민을 하면서 나는 몸만 큰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자란 나는 사람들을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었다. 발표를 해야 하는 수업이 싫어서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였고 대중교통을 타는 일이 공포스러워 집 근처에는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약한 나에게 언제나 상처를 주는 입장의 공격수들이었고 나는 상처받기가 두려워 벌벌 떠는 수동적 입장의 작고 연약한 무언가였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으며 어디서도 편안하다고 느낄 수 없었다. 매일 밤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받아들여 줄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비는 나날들을 보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나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껏 신이 나를 도왔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곁에 나를 존중해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 않았는지 책을 읽는 것을 마무리할 때쯤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나를 아껴주었던 학창시절 선생님, 나를 위해 울어주었던 심리상담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주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나를 아껴주었던 중학교 시절 선생님은 내가 학창시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지만 나에게 언제나 따뜻한 눈길을 보내준 사람이었다.
적극적이고 활기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던 나를 선생님은 편견 없이 바라봐 주었고 마주치면 다정하게 말을 걸어 주었다. 언젠가 한번 복도에서 선생님을 마주쳤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학창시절을 견뎌내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 나를 위해 울어주었던 심리상담사는 내가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을 받을 때 만나게 된 사람인데 매 상담 시간마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공감 어린 자세로 들어주었다.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상담을 받으며 마음이 조금 씁쓸하기도 했지만 상담사는 상담 시에 내 이야기를 듣는데 최선을 다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마음껏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경험은 그녀 앞에서가 처음이었기에 따뜻하고 진실된 상담사를 만나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지금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주치의 선생님은 지금도 내가 외래를 통해 자주 만나는 분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보장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은 내 병의 완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져준다.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통해 나 역시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사람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나 역시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이 미워지는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거리를 좁혀가는 게 관계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모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개인으로서는 누구나 불완전하다. 그래서 사람은 부족한 부분을 타인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채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이 된다라는 이 책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책의 내용에 따라가며 내 경험을 떠올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통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야말로 우리가 서로 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다.